상당히 일을 많이 했었죠. 지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려있는 행사들을 많이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전국구라고 할 정도로 부산이라든지 뭐 그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로 6년째 푸드트럭을 모는 이성민 씨는 한때 전국을 돌며 닭강정을 팔았습니다. 그 푸드 페스티벌도 있었고요. 영화 필름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그 국제영화제, 군부대에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FC 서울의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들어갔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회사들하고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국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전국을 바삐 누볐던 이 씨의 푸드트럭. 지금은 오래된 빌라촌 주차장 한켠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동네 이곳저곳을 조금씩 다니는 것이 전부. 예전부터 동네 장사를 조금씩은 해왔었거든요. 그 행사장이 다니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시나요? 네네. 한때 길 위의 낭만이라 불리던 푸드트럭은 목돈 없는 서민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매혹적인 창업의 기회였습니다. 2014년 본격적인 합법화 이후 푸드트럭은 많은 이들의 꿈을 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싶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푸드트럭이었어요. 성수기 때는 정말 매일 있고요. 정말 한 달에 뭐 많이 쉬면은 2번. 그러다 만난 코로나19. 잠시도 설 틈 없이 전국을 달리던 푸드트럭은 완전히 갈 곳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 돈을 좀 벌었다라고 느꼈을 때에 비하면 동네 장사는 거기에 10%도 안 되는 거죠. 매출이 어떤 때는 이게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 뚝뚝뚝 꺾이는 상황이 생기고, 또 어저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막 그러는 상황에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휴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전국 푸드트럭의 성지였던 밤도깨비 야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기약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열기로 했던 방역형 야시장마저 4차 대유행 앞에 좌절됐죠. 행사와 축제만이 살 길인 푸드트럭 점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90% 정도는 날아가고 한 10% 정도만 남아있는, 그 10% 행사조차도 그 일반적인 우리 그 지자체 행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연예인 케이터링이나 이런 거 가는 팀들이만 갈 수 있다든지 특수한 그런 그 행사들이 많고요.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죠. 하루에 뭐 그냥 기본으로 2-3개 뭐 이런 식으로도 올라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푸드트럭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힘들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잘 때는 이제 새벽에 잘 때는 이걸 이제 반쯤 열어놓고 이제 캠핑카처럼 안에다가 이제 그 침낭 깔고 자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차량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리시설 때문에 화물 운송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죠. 중고 매물이 쏟아졌지만 사양시장인 만큼 제값을 받는 것은 불가능. 개조에만 3-4천만 원이 들었어도 팔 때는 겨우 1,000만 원을 넘겨받을 뿐입니다. 이게 뭐 배달업이나 이런 데 등록은 아예 안 되나요? 겨울이 1년 중에 5개월이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하면 1년 12달 중에서 5개월이기 때문에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아시는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데 그쪽에다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매장은 그걸 내주는데 푸드트럭은 못 내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동하기 때문에 안 된다.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 반 정도는? 예. 그 중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생계형으로 차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사를 접을 순 없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헤매거나 하루에도 3-4번씩 쫓겨나고 자리를 옮깁니다.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자체가 별도로 허가한 영업구역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지원이요. 그냥 영업 장소죠 뭐. 한 명도 안 다니고 뭐 그런 공원인데 여기라도 한번 들어가봐 이러는 거라서 딱. 푸드트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공무원분들도 꽤 많으세요. 의외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진짜 외진 골목인 경우, 외진 데도 많고요. 다리를 좀 만들어 달라, 뭐 행사라도 있으면 거기 좀 끼워 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거의 뭐 무산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공무원분들이 내 담당 아니다, 저쪽 무슨 과에 가라, 이쪽 과에 가면 저쪽 과 가라, 뺑뺑이 돌린 경우는 많았고요. 우리는 그런 그 계획이 없다, 그런 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회신들이 오는 거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단념을 한 경우가 많죠.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은 대개 사람의 발길이 드뭅니다. 종일 서 있어봤자 하루 매출 10만 원도 안 나오는 곳이 대부분.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은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하기 때문인데요. 트럭 점주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제기해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상권의 반발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권은 또 상인회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푸드트럭은 혼자 하거든요. 상인연합회 상가 번영회 이런 분들 회장이 오셔가지고 여기 다음에 오면은 뭐 차 때려 부실 거예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발할 거예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이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것은 오직 원하는 곳에서 장사할 권리지요. 적어도 먹고 살 정도로는 벌 수 있는 곳에서 트럭을 세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올만한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질 않으니까 사실 뭐 말해도 소용없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체념하신 그런 상태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된 거죠. 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했을 때 혹시 네. 수익은 어느 정도로 줄어드셨는지 얘기 좀. 뭐 좀 제 입으로 얘기 좀 창피하긴 합니다. 거의 한 이것저것 그 계산을 해봐도 한 30%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또 다시 이제 겨울이 닥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버틴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이 여름이 가면 금세 겨울이 옵니다. 야외에서 장사하는 푸드트럭 점주들에게 겨울은 남들보다 더 춥고 시린 계절. 코로나19 장기화의 그늘이 이중으로 덮친 이번 겨울은 그들에게 유난히 더 혹독할지도 모르겠습니다.